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노후 다리의 안전점검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양구군이 정기점검에서 다리 두 곳에 가장 심각한 불량 등급을 매겼다가 다시 보통 등급으로 바꾼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리에 빗물이 고였고 난간은 녹슬었습니다. 지난 1994년 지은 이현교입니다. 지은 지 10년이 지난 3종 시설물로 양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보니 상판의 이음새는 갈라져 있고 군데군데 작은 균열도 나 있습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6월 정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매긴 뒤 국토안전관리원 통합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현리교도 상태가 심각하다며 같은 등급을 매겼습니다. 2등급 다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 지어야 합니다. 용사처럼 필요한 테이프 같은 것도 많이 실어놔니까 큰 차가 대형 차가 다녀요. 가운데가 또 이렇게 오목하게 되니까는. 그런데 춘천 MBC 취재 결과 최근 다리 두 곳 모두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쓰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다리가 갑자기 멀쩡한 다리로 바뀐 겁니다. 양구군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량은 15개 평가 항목이 있는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업무 숙지를 완벽한 상태에서 현장 점검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점검 자체도 부실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1mm 이상의 균열이 보이면 심각한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검은 눈으로만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검 담당인 공무원은 토목 전문가와 동행했다고 했지만 2등급을 매긴 보고서에 대한 자문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안전점검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콘크리트 균열은 0.2mm가 넘어가게 되면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사실 정확한 판단이 되는데 이 정기 안전 점검, 그러니까 이건 육안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맨눈에 의존하는 점검으로 오락가락하는 시설물 등급. 교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대형 산불이 동해안을 덮칠 때마다 관광객들이 급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지 열흘가량 지난 강릉 지역의 관광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강릉 경포 일대를 핥히고 지나간 지 열흘가량 지났습니다. 평일에도 오후만 되면 사람들이 몰렸던 강릉 경포 바닷가는 이제는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사진 찍으시는 분들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없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가들이 몰린 강릉 경포 횟집 단지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강릉 관광의 상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후 내내 기다려야 겨우 손님 한 테이블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뚝 떨어지게 없을 줄은 생각 못 해봤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불탄 집은 불탄 집대로 속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손님이 없으니 속상하고. 경포로 일대 CCTV 영상으로도 관광객이 뚝 끊어졌음이 확인됩니다. 산불 발생 직전 주말인 8일 오후에는 경포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줄을 이었지만 산불 직후 주말인 15일 오후 동일 시간대에는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강릉 진안상가 옆 주차장도 8일 오후에는 차량으로 가득 찼지만 15일 오후 동일 시간대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동해안을 덮칠 때마다 관광객이 급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계속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강릉 전체를 생각하고 안 오지, 딴 데로 가지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적게 관광객이 온다고 봐야지. 2019년 4월 대형 산불로 강릉과 속초 요금소로 진입한 차량이 전년보다 4% 넘게 빠졌고 지난해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 때도 대규모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에도 대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약 취소율이 20에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부터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벌였던 캠페인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다르게 다음 주소부터 해서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덕분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 활성화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올해도 관광이 곧 자원봉사라며 본격적인 캠페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민들이 모인 강릉 아레나에는 강원도 의회 의장단, 강릉시, 이재민들이 피해 대책 회의를 연 가운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 투입, 특수 진화 장비 도입, 조속한 피해지 철거와 재건축 허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 측 시민들과의 간담회 다음 날 철거 발표, 그리고 하루 만에 예산 편성, 여기에 반나절 만에 비대면으로 끝나버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이 원주시가 일사천리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40회 원주시의회 1차 본회의. 의원석 가운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자리인데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이번 의사 일정에 갑자기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유재산인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변경해야 하지만 원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했고 문제를 확인한 뒤 본회의 하루 전 반나절 만에 서면 심의로 변경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누락했으나 본회의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문제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과반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결로 임시회는 진행되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체 행동까지 하며 반발하면서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까지 충돌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의회 앞에서는 아카데미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 친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가 무리하게 극장을 철거하려 하는 과정에 졸속 행정,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만큼 원주시 의회가 관련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주시가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청구된 시정 정책 토론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졸속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시의회에서 이러한 형식적 행정 절차에 매몰되어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 공유재산 심의회에 수기를 요청할지 논의해 주십시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의 예산은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써야 한다며 극장 보존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시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여기 써주세요, 저기 써주세요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극장 보존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영화, 문학의 관계자들도 잇따라 지지를 표하면서 아카데미 철거 반대 여론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받지 않고 있는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싼 갈등은 보다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가 한데 묶이는 선거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에 접경 지역을 더하지 말고 춘천만 단독 분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춘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3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동안 국회의원을 한 명 뽑았던 춘천은 당시 인구가 27만을 넘어 선거구를 갑과 을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춘천 단독 분구가 아닌 춘천의 철원과 화천, 양구가 붙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이라는
상식 밖의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늘리지 않고 기존 8명으로 틀어맞춘 결과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와 시군 일부를 나눠서 선거구를 만드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구 획정 때 전국에서 춘천과 순천 딱 2곳만 가능하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선거가 다가오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불구가 불발되며 타 선거구로 떨어져 나간 후 3년이 흐른 지금 해당 지역의 춘천 시민들은 중첩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만 아니라 행정 기준과 면적 기준도 포함시키는 특례를 만들면 됩니다. 인구 소멸시대 농촌지역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역 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민주당 소속 9명의 춘천시 의원과 허영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내용들을 전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 시각에 봤어도 이런 좀 부조리한 불합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강하게 같이 목소리를 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조만간 국민 여론조사를 벌입니다. 이후에 심층 토론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여야가 협상에 나섭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구가 하루빨리 결정돼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선거구여야 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임산물 채취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73건으로 지역별로 평창과 원주, 춘천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고 유형별로는 독초를 섭취한 사례가 39건, 조난을 당하거나 다친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배터리를 가지고 등산을 하거나 일행과 떨어져 혼자 나무를 채취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주요 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어겨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선우 의원실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 부담금 59억 8,9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또 강원랜드가 20억 원, 강원대학교 병원 3억 6천만 원을 납부했고 삼척의료원은 2억 5천만 원, 강원테크노파크가 1억 1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시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재사용할 수 없거나 값비싼 명패를 세금으로 구입한 강원도 8개 군 공무원 80명이 무더기로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홍길동 사무관처럼 직급으로 해야 할 것을 홍길동 담당 과장 등 그런 직위로 명패를 제작해 1,168만 원을 사용한 횡성군청 공무원 20명을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월에서도 재사용이 안 되거나 50만 원짜리 고가 명패를 사들인 공무원 12명이 훈계 명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횡성과 영월 등 8개 군에서 규정을 어기고 세금 6,630만 원을 쓴 공무원 80명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릉 산불로 집을 잃은 학생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집이 모두 탄 16가구, 19명의 학생들은 현재 텐트를 비롯한 임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주문진 교직원 수련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 접수된 예약을 취소하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공공시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무역 수지가 5억 9,633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록한 적자 3억 5,200만 달러보다 70%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3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7% 감소한 2억 1,382만 달러였고 수입은 31.6%가 늘어난 8억 1,015만 달러였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강원광역 세일센터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25일간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창업 의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온라인 창업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상표 등록과 창업자금 조달에 이어 스마트 스토어 실습 마케팅 등 모두 10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가 환경부의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0억 원과 민자 97억 원을 확보해 춘천과 동해 등 14개 시군에 전기차 충전기 2,077기를 7월까지 설치합니다. 강원도는 공공기관 주차장과 관광지, 충전 취약지역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우선 설치합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가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 조기 추진과 동해 서울 KTX 증차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삼척 동해 강릉 구간의 고속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 서울 KTX 열차가 주중 왕복 8회밖에 운영되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다며 배차 시간은 2시간 이내, 운행 횟수도 주중 왕복 12회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40년 이상 지난 노후학교 15곳을 선정해 모두 60개 학교에 대해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한 이번 학교시설 재구조화 사업에는 총 3,9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남는 교실이 많은 농어촌이나 구도심 학교를 적정 규모로 바꾸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옛 토지 드라마 세트장에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이 들어섰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99억 6천만 원을 들여 횡성군 우천면 3만 제곱미터에 연수실과 운동실, 원격 스튜디오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연수원 분원을 건립해 개원했습니다. 횡성분원은 강릉 본원을 가기 힘든 영서 지역 교직원들을 위해 추진됐으며 연중 상시 연수 체계를 갖춰 교직원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민간 투자 실패로 장기간 방치됐던 옛 토지 드라마 세트장은 교육연수원 외에도 서울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진딧물 등 매개충의 월동 시기가 짧아짐에 따라 씨감자 바이러스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감자 Y 바이러스와 감자 잎말림 바이러스 등이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병에 감염된 감자를 이듬해 씨감자로 사용할 경우 수량이 감소하고 감자 크기도 작아집니다. 농가에서는 진딧물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약제를 뿌려 방제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 발생 4년 만에 이재민들이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첫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 산불 이재민 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를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선고가 내려집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한전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직원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나와 이재민들이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내 스터디 카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요 조사 결과 강원 외고, 신철원고, 화천정보산업고 등 21개 고등학교에 36개의 스터디 카페 조성을 위해 34억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또 중학교에서는 더 배움 학습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강원중과 유봉여중 등 29개 학교를 선정해 모두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과 환경 분야로 진출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6차례 보건환경 열린분석교실을 운영합니다. 열린분석교실은 지난 2017년 181명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최근 2년을 빼고 69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보건환경 열린분석교실은 감염병, 식약품, 물환경, 대기환경의 4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이 주요 지점만 정차하는 일종의 급행 시내버스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행합니다. 원주시는 운송사업자를 동신운수로 정해 다음 달 1일부터 혁신도시에서 기업도시까지 원주 만종역, 버스터미널, 무실동 등 12개 정류장만 정차하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원주역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 만종역 막차를 이용할 경우 심야 시간 혁신도시까지 시내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춘천시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화란이 제76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됐습니다. 춘천시 영상산업지원센터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지원을 받은 화란은 공지사거리, 봄내 영화 촬영소, 중앙시장, 소양로 지구대, 인형극장 등 춘천 시내 곳곳에서 촬영됐습니다. 김창훈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으로 송중기, 홍사빈 등이 출연한 누아르 드라마입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24일부터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10주 동안 운영되는 비만 예방관리 교실은 전후평가로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영양과 신체 활동 관리를 통해 개별 건강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비만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치매 대응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5,9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섬에 따라 협력 의사 치매 클리닉과 원격 진료, 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등 치매 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화천군 간동면 오음일리와 화천읍 대일리에서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하는 등 치매 예방 교육과 치료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천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360여 명이며 인지 저하와 인지 장애 등 고위험군에 속한 고령자는 44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특화 시설인 인제전지훈련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제군은 남면 신남리 290번지에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전지훈련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인제군은 전지훈련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 2,000명 유치와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제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3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6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